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미국의 이제 FOMC가 지났고요. 간밤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정찰 풍선 때문에 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핵심 이슈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분석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11시쯤에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 연두교서를 발표했군요. 뜨끈뜨끈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이 발표하는 3대 교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국정연설인 연두교서가 되고요. 이외에도 예산교서, 대통령 경제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그 연두교서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뭐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후에도 한 번도 거르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든지 당면 과제, 지난 그 1년간 정책을 어떻게 끌어왔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그 중국이 정찰 풍선을 보낸 데 따른 어떤 조치가 가장 취해질지가 세간의 주목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토를 위협하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전까지는 경제라든지 외교 그리고 기술과 관련해서 제재를 했지만 이제는 군사력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레드라인을 넘었을 경우에 미국이 어떤 식의 그 공격을 할지가 세간에 주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동맹국과 함께 뭐 군사적 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에 대한 무기를 지원해준 국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2년간 그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따라서 미국의 그 공급망을 미국에서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2년간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시켜줬던 만큼 앞으로도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의 대치가 상당히 첨예하게 진행이 되면서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억만장자 세금 인상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극복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간의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세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초당파가 계속적으로 6월 달까지 연방 채무 상한 한도를 올려주는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금 난항을 겪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산 얘기하셨는데 지금 부채 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또 어쩌면 잠재되어 있는 악재인데요. 보면 매번 이렇게 이런 진통들을 겪긴 하던데 부채 한도 관련해서는 어떤 그 이슈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발행하는 국채 잔액이 상한 금액을 넘을 수가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 현재는 그 재무부 장관과 의회 간의 협의로 인해서 특별 조치가 발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 특별 조치라는 것은 5개월 정도 한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그 부채 상한선은 31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1월 초에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넷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1월 19일 날 특별 조치를 발동을 했는데 6월 중순이면은 부채 한도가 이제 한계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불발이 된다면은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난 2011년 오바마 대통령 때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국채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세계 주식시장, 채권,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사태들이 협의가 늦어진다면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문제가 좀 제기가 되면서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다시 환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재무부 간의 협상 과정을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중국이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의 뉴욕에도 비밀 경찰국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이번에 이제 정찰 풍선이 발견됐고 미국이 격추하는 사태가 나타났는데 중국은 속내가 뭘까요? 그런 게 드러날 텐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미국과 그 중국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온건파보다는 군부인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협상을 좀 해방하려는 이런 그 노력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에서 보다시피 미중 관계는 예기치 않는 사태가 터지면서 제어 불능에 쉽게 빠진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과거 1960년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련에 유투기를 보내서 격추된 적이 있습니다. 2년 뒤에는 쿠바 위기로 이어졌는데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중국이 군사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경제적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하원 의장이 새로 임명이 되면서 이 사람이 대만을 방문하도록 예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대만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에 가입하는 유예 기간이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내년은 대만의 총통 선거 그리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지금보다도 잘 관리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태들이 오래 가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주변국인 우리나라도 중국의 압박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빨리 위기관리 시스템이죠. 뭐 한라인을 개설한다든지 위기시 매뉴얼이 좀 작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토니 블링컨이 중국 가려다가 지금 길이 막혔잖아요. 어쨌든 그런 유화적인 외교적 관계를 또 내부에서 불편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아닌 강경 세력이 이런 걸 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그런 게 이제 말씀하신 기저에 깔려 있는 거군요. 그러면요, 이번 사건으로 이제 미중이 다시 갈등이 이제 격화되는 겁니까? 그럴 경우에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협상 전략은 보통 36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36개 중에서도 지금 불리한 외교적 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25개의 투량 환주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바꿔서 승리를 취한다는 생각인데요. 미국의 정찰 위성 보내는 건 불법한 행동이지만 미국이 그 무력을 사용했다는 것은 더 큰 위협이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을 좀 바꾸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이 군사 전략 자산을 동북아에 배치시킨다든지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친미 국가라든지 또한 이와 관련된 기업 인사에 대해서 중국 입국을 차단시킨다든지 중국을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고 여론 공세를 좀 강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변국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제재를 함께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중국이 쓸 수 있는 단체 관광 중단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나 지난번과 같은 요소 사태, 또 비료 같은 경우에 수출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궁금한 이슈는 많은데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금리 인상 속도가 또 빨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고 미국 증시는 또 빅테크 중심으로 잘 가고 있고요. 고용 지표와 따른 향후 영향 좀 분석해 주세요. 네, 현재 미국 증시가 새해 들어서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48bp 정도가 떨어지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에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가 좀 조정 압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팜 중에서 애플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4개사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고용이 무려 8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고용 해고가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부분들이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기 위해는 최소 6개월 이상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 증시는 기간 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고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아무래도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24일 날 발표되는 PCE 물가 지수가 향후 주가에 커다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영찬의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이슈앤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